네. 우리 3프로 다이어리로 기업도 홍보하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다 팔려가니까 여러분 빨리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또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쯤 되면 이제 우리 증권사 저 직원분들도 약간 좀 어디 연말 휴가나 이런 거 좀 계획하고 계시죠? 증권사 직원은 브로커니까 그렇지 하지는 장 열릴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예. 돼.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연말쯤 되면 이제 어디 갈까 뭐 이런 거 이제 계획들 막 세우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4일 정도 나흘? 28일 저녁 때부터 쉬시는 거지 뭐. 그렇죠. 한 1월 한 1일까지. 예. 3일이죠. 하루 더 쉬는 거예요. 3일이요? 사흘입니까? 네. 남원 한번 다녀오세요. 남원. 예? 네. 남원 국내 여행 너무 저 휴가가 길지 않으면 남원 좋죠. 남원 좋잖아요. 예향의 도시. 남원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딸기. 딸기 말고 춘향이? 추어탕이죠. 아 추어탕이요? 네, 추어탕 다음으로 유명한 게 식칼이 유명합니다. 남원의 식칼? 네, 남원의 대장간이 굉장히 유명해서 아. 남원 장터에 가면 식칼 파는 데가 쫙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남원 식칼 굉장히 유명하죠. 제 말이 맞죠? 예. 남원의 식칼. 저도 예전에는 서울 지방 우리나라 지방 많이 여행 다녔는데 네. 아이가 어릴 때는 많이 다니잖아요. 크니까 별로 그렇게 안 안 가요? 되더라고요. 애가 안 갈라 그러지. 자, 뉴스 보죠. 예, 미국 시장은 뭐 또 올랐습니다. 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8일 연속 상승이고 7주 연속 상승이고요. 12월에 단 이틀 하락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보면은 나스닥 미국 시장을 얘기하면서 뭐 한 달 내에 3번뿐이 안 빠졌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또 한 달 동안 3번뿐이 못 올랐습니다. 뭐 이래요.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오르거나 연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랬나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그냥 돈의 힘, 유동성의 힘,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뭐 계속 오르고 또 빠지면 계속 빠지고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12월에 딱 2일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8일 연속 나스닥은 오르고 있고요. 다우는 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소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보합이고요. 다우는 0.6, 나스닥은 0.61%, S&P 500은 0.45% 올라서 4,740포인트가 됐습니다. 뭐 이제 4,100포인트 얘기하고 뭐 그랬었는데 4,100포인트 선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예. 있겠고요.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소폭 상승폭은 좀 둔화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유가가 72달러를 반등을 했고요. 달랜더스가 102.1로 살짝 올라왔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93으로 또 살짝 올라왔고 2년 만기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원화도 보면 1,304원으로 올라왔고 위안화가 7.11 위안에서 7.13 위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즉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쭉 오늘은 이게 읽어드렸냐면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변동성이 좀 크다가 그 변동성이 멈추고 또 되돌림을 하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들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지표들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수 변동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보수적 발언을 계속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멘 반군이 홍해 사업력 선박 공격으로 인해서 물류마비 위기 이 뉴스가 그러니까 계속 저게 나오잖아요. 돌아가더라고요. 희망봉축 저 아프리카. 이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유가가 좀 오르고 네. 뭐랄까요? 소위 그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 불확실성이 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0.85% 하락하고 테슬라 0.56% 하락을 한 반면에 엔비디아가 2.43% 올라서 $500가 다시 됐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마존 2.7%, 메타 2.9%, 넷플릭스 2.98%, 알파벳 2.4%. 이거 보면 나스닥이 상승폭이 좀 덜 올라온 것 같죠. 얘들이 거의 3%씩 다 네,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개별 이슈에 대해서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나스닥 100과 S&P 500의 지수 구성 종목의 네. 리밸런싱이 18일 어제부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에 진행은 좀 많이 됐을 거고요. 그 사후적으로 이후에도 이런 수급적인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13% 올라서 2,566포인트, 코스닥은 1.5% 올랐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보합권인데 코스닥은 1.5%니까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것은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주에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코스닥에 소위 대주주 요건 강화 이거 물 건너갔다 이 얘기가 있으면서 종목별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다시 진행하지 않겠냐라는 것과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면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할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매수했다가 다시 팔아요. 이 기관들은 언제 다시 사냐면 배당 받으려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살 거예요. 다시 배당 받으려고요.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시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래가 감소하면서 또 순매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약세고 약세로 전환됐고 코스닥이 상대 강세를 보입니다. 코스닥 상대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거는 2차 전지 소재가 가장 강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일부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올랐는데 반도체 종목들이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그렇지만 이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뭘 쳐다보고 있냐면 1월에 있을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세스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의 뉴스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많고 오늘도 저도 뭐 그쪽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 뉴스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 종목들을 그냥 한번 나열을 좀 해봤는데요.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0 플러스 26%, 에코프로가 플러스 8%, 이 자전지 쪽에 있는 소재 쪽도 많이 올랐고요. 퀄리티스 반도체 10 플러스 17%, 오픈엣지테크 플러스 9.5%, 코리아 서킷 플러스 8%, 하나마이크로스 플러스 7.8%, TEFE가 플러스 12%. 이거 전부 다 AI향 반도체 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랐고요. 그럼 맨 밑에 보면 알테오젠, 셀트리온, 펩트론, JW 중해제약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데 이거 1월 이벤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1월 이벤트를 바라보고 제약바이오 중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니까 어떤 특징을 좀 보이냐면 저거 먼저 국내 시장이 맨 끝에 있는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연말 수급과 연초 이벤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동일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양도세 완화 기대로 인해서 제가 빨간 것으로 끼 있는 종목들의 종목 장세, 포모성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어요. 요 표현을 좀 구현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예전에 남북 경협 있었고 예를 들어 화장품이 오른다. 화장품이 좋아질 것 같아. 네. 그러면 꼭 상한가 가는 애가 있어요. 상한가가 화장품이 좋아. 그럼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걔는 오르면 걔가 제일 세게 먼저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대장. 제약바, 예. 꼭 근데 그 회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뭐 펀더멘털에 이런 게 다 좋아서가 아니고 하긴 북한에서 못 쓰면 빅텍이 제일 먼저 오르지. 뭐 제일 먼저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네. 이 소위 뭐라 할까 팬덤이 있다라는 표현을 누가 끼 쓰기도 있는? 하던데, 예. 그러니까 끼가 있는 종목들, 야 제약 바이오 떠 그러면 그냥 걔 먼저 맨날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뜨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네. 지금 시장이 지금 네. 그렇게 뜨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들 선수들의 종목이죠 대부분. 그런 종목이 뜨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근데 그렇게 잘 뜨는 애면 사람들이 안 살 리가 없잖아요. 예? 딱 빠질 때 빠질 무지하게 때도 빠져. 맞아요 또. 아, 그러니까 등락폭이 큰 주식이에요, 그러면? 예.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만 네. 올라갈 때는 유난히 걔가 먼저 올라가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람이 입안으로 쑥 들어왔네요 지금. 아, 그래요? 아, 그런 주식은 내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많이 빠져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는 그런 주식은 거고.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사면 되죠, 그죠? 네, 이제 자기 차례가 와야 되잖아요. 어. 자기 차례까지 있어야 되느냐는 건데 시장에 있는 소위 선수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 제가 뭐 수급이 좀 변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벌써 내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MSCI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가총액이 있는 애들 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해요. 아.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볼 때 저 밑에 있는 애들보다 또 맨 위에 있는 애보다 그 중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들 지금은 이제 편입 안 돼 있지만 예, 편입될 예, 것 예. 같은 친구들. 그런 종목들이 훨씬 강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종목 장세예요. 근데 다 이유들을 들고 있는 겁니다. 네네. 뭐 세스 이유에서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근데 그 종목 안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끼 있는 종목. 음흠. 뭐 이렇게 급등했었던 경험이 있는 종목 있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상한가 가본 주식은 그 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갈 때 상한가를 가요. 근데 상한가를 죽어도 못 가. 뭐 20% 20% 못 간 종목은 나중에도 못 가요. 그래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 그렇게 가지 않아요. 어. 물론 거기에는 그 기업의 성장성, 유동성 그리고 누가 그걸 컨트롤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식들이 그런 속성을 좀 갖는다는 표현을 드리는 아니 거예요. 직장에서도 보면 김 과장, 이 과장이 다르거든. 이 과장은 한 방이 있어. 근데 또 죽 쓸 때는 죽을 써. 근데 김 과장은 그냥 무던하니 네? 이래도. 딱딱 정년 맞춰가지고 계급 정년 맞춰서 진급하다가 부장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가를 올릴 만한 액티브들이 움직이는 그 액티브 자금을 움직이는 매니저들 있잖아요. 네. 그 매니저들이 자기들끼리 뭐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매니저들이 또 누구랑 또 친하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작전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보를 듣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직에 있었던 사람들 나가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친하고 또 자금도 풍부해요. 이런 친구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한번 딱 그 타이밍이 오면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고생을 마이너스 50% 갔다가도 그냥 얼마 사이에 잠깐 사이에 또 신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센 종목들, 끼 있는 종목들을 좀 알고 있는 거는 또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의 12월 최종 CPI 발표되고요. 우리나라는 11월 금통위 의사로 공개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가 됩니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금리 어떻게 할 건지, YC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외환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 상황은 미국 상황은 지금 주요 지수가 신고 지수 또는 정점점 돌파 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 구성 종목 리밸런싱이 어제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등락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만기 후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축소 또는 순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 등락은 좀 제한적이다. 그런 가운데 연초 이벤트나 연말 수고, 뭐 양도세 관련된 거 이래서 종목별로만 다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 축소 혹은 순매도로 전환이면 예. 지수가 등락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 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소라고 이제 아예 순매도로 하면은 밑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어제 그래서 매도로 좀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소됐다라는 표현은 또 사는 쪽은 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순매수의 규모가 축소됐다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조 단위로 샀잖아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조 단위로 샀잖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줄면 그 매수세가 있어서 시장이 탄탄하게 있었는데 그게 줄어버리면 말씀드린 대로 위보다는 좀 아래로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중립 이하 정도로 이번 주에는 시황을 봐야 되지 약간 않나. 아래쪽으로?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S 이제 많이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나온 뉴스까지만 이거 아마 그 1월 중순까지 계속 이 뉴스가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정부별로 따로 움직일 겁니다. 1월에는요. 지금 나온 거는 좀 러프하게 나와 있는데 1월 9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3,500개 정도의 기업이 참가를 하는데 중국이 1,100곳으로 제일 많고 미국이 700곳, 우리나라가 600곳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AI 비전 제시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런가요? AI를 이용한 뭘 하겠다 이게 처음으로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커멘트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LG전자 쪽은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전장 부품 있잖아요. 요거 관심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 중에서 자동차용 유리 안테나 공개한다라는 걸 좀 유리 관심 많이 안테나? 갖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지금 자동차용 안테나들은 샤크
달고 있잖아요. 네. 샤코 위에 우리나라 차들 예. 안테나요. 그거 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리 뒤에 거기 백 예. 거기 나는 게 그게 안테나예요? 예. 요만 손바닥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이지 멋으로 않다는 한 데. 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뭐냐면 유리를 다 안테나로 만들겠다는 거야. 붙여서 유리를 창문 유리, 창문으로 앞 유리 이걸요. 그게 저거 아니에요? 그 유리 안에 예전에 보면 이렇게 예. 열선처럼 이렇게 열선처리 있는 것처럼. 열선처럼 들어있는 것처럼 그 안테나가 들어있는 게 있었던 것 예, 같은데 그렇죠. 그거 아닌가? 예. 요걸 전문. 근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그 자율주행은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라디오 주파수 잡는 거 말고 자율주행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나오는 것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아, SK그룹은 당연히 뭐 HBM,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LG노텍은 또 얘도 뭐 LG그룹은 자율주행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에 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현대차,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 사업,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고화질 디스플레이 공개한다. 지금 현재 네. 나온 것들만 제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 정리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에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보다 스타트업 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신규로 어떤 기술이 발표됐을 때는 주가에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1월 초에는 이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투자 20% 이상 확대해서 반도체 출하를 올해 대비 24%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 삼성이 올해 27조, SK하이닉스가 5.3조 정도 장비 투입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실적 타겟 프라이스 약간 높였었잖아요. 근데 AMD의 목표 주가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AMD는 기존에 137달러에서 157달러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주식 기대주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몇 개 없고요. 뭐 일본 거 있고 그렇게 이제 중국 주식들이 있고 그런데 대만 TSMC 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서 SK하이닉스를 타겟 프라이스를 17만 원으로 17만 제시를 원? 했어요. 예,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맞냐 안 맞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신고가 그런 간다는 얘기 네, 아닌가요? 그런 건 그게? 지금 14만 원대 와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가 얼마예요 이게? 14만 원 와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가 네. 아유 이거 거의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이네요. 지금이? 예. 아 그래요? 얘기를 14만 하고 5천 원 정도. 네. 14만 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는 것들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쪽이 제일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야, 그 섹터의 상투는 또는 그 기업의 상투는 언제일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역설적으로 그 주식이 가장 그 섹터가 좋을 때는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올 때예요. 당연히 그 섹터가 좋으면 계속 그 뉴스만 나옵니다. 우리 상반기 내내 2차전지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2차전지 뉴스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 반도체나 IT 쪽 뉴스가 많단 말이에요. 훨씬 많더라고. 물론 뭐 세수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많아지면 상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엔소프트가 신사업으로 AI 금융을 3년 전에 진출했었는데 철수 결정해서 조직 해체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우셨는데 왜 이런 걸 가져왔냐 하면 저는 이 주식을 보면서 주식의 사업이 되게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사업 다각화를 한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하고 본 사업에서 뭐라 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에 시너지가 나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엔소프트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요번에 이제 협소했다는 요 노수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 본업이 아닌 다른 거에 사업 다각화를 해가지고 곤혹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사업 다각화가 처음에는 사업 다각화로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업 다각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우리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유동성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네. 벌려놓으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업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에 또 이런 M&A 소식이 굉장히 많아서 그 얘기를 이 코멘트를 하고 싶어서 우리 사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명품업체 연결 플랫폼 팝패치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는 뭐 이 사업 저 사업 다 해도 괜찮은 때가 있다가 네. 좀 그러다 안 좋아지는 경기가 오면 이제 그때 사업 무리하게 다각화했던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지는군요.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웠을 때 빨리 자른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그걸 계속 하겠다고 한 기업들은 결국은 다 화에 들어가고 어려워졌던 경험들이 우리가 있었죠. 네. 기업들에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로 지금 뉴스가 아니고요. AI 시대 차세대 반도체 3대장 HBM, CXL, PIM 이거 그냥 지금 시장에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 데이터량이 증가되고 빠른 연산 속도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조합한 새로운 칩 또는 새로운 후공정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3대장이 요구하는 거예요. HBM은 위로 싼 거고요. 그리고 CXL은 그 애플리케이션 내에 여러 가지 각 사들의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연결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PIM은 CPU와 메모리를 한 곳에 위치시켜서 그 사이의 거리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렵잖아요 용어가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걸 이렇게 이거 캡처해 왔어요, 여러분.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고 요즘에 보시면 종목들이 얘 왜 떠? 그러면 얘 CXL이래. 얘 왜 떠? 얘 PIM이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보시면서 얘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얘가 PIM에 정확하게 어떤 기술로 뭐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렇죠. 거군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희망봉 도는 거는 주가에 큰 영향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저 기름 회사나 뭐 이런데 괜찮습니까? 영향 받죠. 영향 받아요? 네. 일단 그 섹터에는 영향을 일단 받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해운주 떴잖아요. 해운주가 그럼 뜨는군요. 해운주 주가는 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기 가는데 용선을 하는데 삥 돌아가려면 이제 그런 것도 쓰셔야지. 유가에도 영향이 주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네. 주식시장은 항상 뭐 편안한 날이 없지 않습니까? 음. 이거 만약에 길어지면 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겠죠. 물류니까 물류. 근데 이런 거죠. 거기가 이제 거기 딱 전략적 요충지잖아. 네, 거기 네. 나오고 들어가고 해야 예. 그죠? 그렇죠. 운하를 쓸 수가 있는데 음. 근데 거기서 계속 국지전 같은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시작하지. 이스라엘 국적 해운사 예. 배 그러다가 오인했는데 저게 미국 배야. 오인했는데 뭐 다른 나라 배야. 확전돼.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새끼들 봐라. 딱 들어가. 그럼 얘네들 또 사우디로 또 미사일 쏴. 옛날에 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네. 기름값이 좀 떴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유가도 좀 뜨는 그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아니 어떤 분이 주식 뭐 경제 방송인데 그런 것도 얘기하느냐고 그러셔갖고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커버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했어요. 내일부터 잘할게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